준연동형제는 불완전하지만 소중한 한 걸음이다라고 했고요. 사과가 분명히 들어가 있었고 통합형 비례 연합정당을 위성정당이 아니라고 사기치지 않더라고요. 네. 만족했습니다. 선거제가 공회전 도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생각이 있습니다. 핵심은 제도가 아니라 정치의 주체들이 정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더 방점이 찍혀야 됩니다. 공천을 잘하면 됩니다. 근데 저는 네. 의문점이 드는 게 네. 선거 60일 남았잖아요. 진짜 이걸 왜 이제 와서 지금 밝히는지 좀 너무 의문이 늦었다. 들어요. 왜 막판에 이렇게 뒤집은 거라고 보세요? 당 내에서 이 선거법을 과거로 회귀한다 그러면은 그게 명분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. 탈당에 그런 부분들까지 다 연동이 돼서 이런 결정을 하지 않았나? 이재명 대표가 광주 5.18 민주묘지 참배 후에 기자회견을 가졌어요. 준연동형제는 불완전하지만 소중한 한 걸음이다라고 했고요. 위성정당을 금지해야 하는데 여당이 반대하고 있고 그렇다고 병립형으로 회귀할 수도 없고 그래서 띄운 게 통합형 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 이런 것이었는데요. 오늘 아침 이 메시지들 좀 급하게 챙기셨을 텐데 어떻게 평가하세요? 저는 말씀처럼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. 네. 이게 그 권력별 병립형으로 돌아가더라도 약속 위반인 것이고 그다음에 준연동형을 유지하면서 위성정당을 만들더라도 꼼수입니다. 네. 그건 뭐 어느 경로로 가든 그냥 문제가 있는 거예요.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진솔하게 사과를 해야 된다고 사과. 여러 번 말했어요. 사과가 분명히 들어가 있었고 통합형 비례 연합정당을 위성정당이 아니라고 사기치지 않더라고요. 네. 만족했습니다. 사실은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. 제가 지난주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용해인 의원이 주도한다고 할 수 있는 그 통합형 비례 연합정당, 네. 개혁 연합정당 뭐 이런 이름은 붙여놨지만 그 위성정당이거든요. 위성정당 아니라고 하고 돌아다니더라고요. 민주당의 모 의원들이랑 몇몇 인사들이랑 이거는 위성정당이랑 다른 겁니다. 이러고 있더라고요. 네. 제가 좀 그거 황당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연동형 그 모델도 이거는 위성정당이 맞고 네.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서 사과드린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만족했습니다. 깔끔하게 인정할 건 인정했다. 예, 그 외에는 방법이 없거든요. 네, 피하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해주셨고요. 김영철 최고는 어떻게 보셨어요? 근데 아쉽게도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이 또 이기기 위해서는 결국엔 위성정당을 창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큰 서사를 말씀하셨던 거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고요. 저는 과거에 4년 전에 위성정당으로 탄생했던 지금의 소수 야당들 네. 4년 동안 어떠한 의정 활동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. 예를 들면은 뭐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과연 그 기본소득당의 강령이나 정강 정책대로 국민들을 잘 설득했는지 본인들의 의정 활동을 잘 해왔는지도 좀 의문이고요. 네. 그게 만약에 맞았더라면 기본소득당 자체로 비례대표로 국민들께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게 더 맞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있고요. 어쨌든 이렇게 말씀하신 민주개혁 선거 대연합 뭐 이재명 대표께서도 말씀으로는 준위성정당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이 위성정당이 대연합이 한다고 하더라도 또 어차피 흩어질 거 아니겠습니까? 선거가 끝나면. 어쨌든 뭐 어쩔 수 없다 민주당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선거제가 좀 이렇게 공회전 도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생각이 있습니다. 결국 위성정당 형태를 아니 이미 만들었잖아요.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이미 만들어놨잖아요. 국민의 미래라는 이름을 달고 이제 창당 정당을 뭐 결의대회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있어요. 우리는 약속 위반이기 때문에 더 비판받아야 되는 건 맞지만 민주당이 그 위성정당의 의석을 전부 가져가겠다는 게 아니라 다른 소수정당들이랑 연합해서 혹은 나눠주면서 배려를 해서 한다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 국민들한테 질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. 근데 뭐 국민의힘 위성정당 제 자체를 개인 사견하고는 다르게 저희 네. 국민의힘은 당론은 4년 전이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저 병립형을 주장했었던 거니까요. 병립형. 네. 그러니까 그 취지 안에서 말씀을 그 드렸던 거고.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도 하는 건 괜찮은데 네. 위성정당 만들어서 들어온 의원들이 뭐 멀쩡한 사람이 있었냐 이래 버리면 이미 위성정당을 만들어 놔 버렸는데 그게 논리적으로 모순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네. 위성정당을 만들든 연동형으로 가든 병립으로 가든 핵심은 제도가 아니라 그 정치의 주체들이 정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더 방점이 찍혀야 됩니다. 네. 연동형으로 가든 병립으로 가든 자동적으로 좋은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와서 좋은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
공천을 잘하면 됩니다. 결국 공천. 네. 결국 공천을 똑바로 하고 제대로 된 사람을 국회에 들어오게 하고 정치 주체들 각 당의 지도부들이 맨날 쓸데없는 말꼬리 잡고 그러지 말고 합의할 건 합의하고 논쟁할 건 논쟁하고 뭐 노선 투쟁할 건 투쟁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. 네. 이게 모든 문제를 다 제도의 문제로 치환하는 경향이 있거든요. 제가 비판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됐으니 네. 제대로 양당이 공천을 해서 22대에서는 좀 정치를 복원하는 계기로 삼으면 된다라고 봅니다. 근데 저는 네. 의문점이 드는 게 네. 선거 60일 남았잖아요. 진짜 이걸 왜 이제 와서 지금 밝히는지 좀 너무 늦었다? 의문이 들어요.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. 대선 때부터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하셨던 말씀들이 있잖아요. 그리고 최근에 뭐 그 언론 인터뷰였나요? 뭐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 있냐 이런 식으로 또 병립형을 회귀할 것처럼 하는 그런 해석이 되는 듯한 네. 발언들을 하셨다 보니 계속 민주당도 여기에 대해서 오락가락했던 것 같은데 왜 지금 여기서 이 위에 60일 남겨놓고 했는지 좀 아쉬운 측면이 있죠. 그러니까 이걸 먼저 일찍 좀 하셨더라면 왜 이렇게 늦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 있지만 양당이 지금 누구 그거 선거법 가지고 뭐라 할 처지는 아니에요. 왜 막판에 이렇게 뒤집은 거라고 보세요? 결국 여론인가요? 뭐, 여론 사실 여론 있잖아요. 저는 네. 이거 전 국민 투표에 붙여보면 병립이 더 선호가 높을까요? 그런 여론조사 나왔어요. 높다고 생각해요. 네. 왜냐면 이거는 국민적 합의 강도가 있는 제도고 연동형은 별로 국민이 합의하지 않은 그 제도거든요. 그래서 사실상 여론으로 치면은 병립으로 돌아가는 게 더 유리했을 수 있어요. 근데 아시다시피 민주당에서 병립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의원들이 성명 한 80명이 내고 했죠. 막 그랬고 지도부에서도 뭐 홍익표 원내대표라든가 아니면은 그 고민정책으로. 예, 이재명 대표 측근인 지도부가 아니라도 측근인 의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뭐 연동형에 좀 무게를 싣고 있었고 그래서 병립으로 돌아가는 거에 부담이 좀 있었던 걸로 전해지더라고요. 당 내에서 이 선거법을 과거로 회귀한다 그러면은 그게 명분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. 탈당에.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다 이 연동이 돼서 이런 결정을 하지 않았나 추정을 해봅니다. 뭐 이런 결정을 내리기 전이어서였을까요? 이재명 대표가 주말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았어요. 목에 난 상처도 보여주고 아무래도 최근에 이 친문 친명 갈등을 좀 봉합을 하는 모습을 두 축에서 이제 좀 보여주려는 거 아닌가라고 좀 해석이 됐는데 이 행보를 좀 어떻게 보셨어요? 문 전 대통령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아마 언론에 공개되진 않았겠지만 비공개에서 뭔가 공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언도 듣고 또 이재명 대표의 생각도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? 근데 저는 그 과정이 있었다고 해서 근데 갈등이 잦아들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. 앞으로 갈등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지금 뭐 그 서울의 중구성동 갑 네. 임종석 전 실장의 공천과 관련해서 친문과 친명 간의 대결이 더 선명해지는 것 같아요. 제가 지난주에 친명계로 불려지는 모 분과 같이 방송을 했었는데 친명. 네. 예, 뭐 임종석 전 실장이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고 계시더라고요. 그 밑단에서 더 크게 갈등이 있을 거고 아마 이재명 대표는 그 갈등에 잦아지냐 아니냐를 떠나서 뭔가 명분을 쌓기 위해서 전직 대통령 차별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돼요.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. 어떤 분열과 배제를 촉진하는 에너지라는 게 공동체에서 이를테면 처음에는 이렇게 가요. 뭐 개혁 대 반개혁 이렇게 가요. 네. 뭐 검찰 개혁이든 뭐든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온건파들을 반개혁 세력이라고 이제 딱지를 붙이거든요. 그 수박이죠 한마디로 말하면. 그 사람들을 대충 누르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 중심으로 그걸 갈라요. 지도자 한 명을 찍어놓고 그 개혁 의제에 동의했던 지도자를 한 명 딱 세워놓고 그 지도자에 반대하면 이제 반뭐가 되는 거죠. 친하게 지내면 친뭐가 되는 거고. 그래서 반명이든 뭐 반문이든 이 사람들을 그냥 반개혁이랑 동의어로 만들어요. 의제랑 상관없이 이 사람에 반대했다는 이유로. 그래서 이 반명이든 반뭐든 이렇게 반 세력을 찍어 누르잖아요. 그럼 해결이 되느냐? 아니에요. 그다음엔 친뭐 대 뭐로 나눠요. 친명 대 뭐 비명. 이건 뭐냐면 적극적으로 반대하진 않았으나 적극적으로 돕지도 않고 적극적으로 동일시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반개혁이다. 해서 이 사람들도 수박이 돼요. 비를 붙여서. 그럼 반과 비도 이제 날아가잖아요. 네.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찐 친명과 친명과 뭐 진명 이렇게 가요. 찐이 나오죠. 예. 그 내부에서 이제 그 쪼개져서 선명성을 강조하고 우리가 진짜 개혁이고 네. 여기서 개혁을 반대했던 애들은 사실 누구고 이런 식으로 가요.
그런 거죠. 그 전에 단계가 이제 뭐 친명 대 친문으로 나누는 건데 지금 이 단계였던 거고 네. 이게 민주당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이제 동서고금을 막론한 위험한 에너지인 늘 거죠. 많았던 것 같아요. 진박, 친박 원래 친이 친박이었잖아요. 근데 그거 다 정리되면은 이제 네. 내가 진짜 친박이다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, 거고